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길잡이 양쌤입니다. 2023년부터 품질경영 기사시험 요강이 변경되어 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고지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유튜브와 그리고 카페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변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요. 현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취준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 특이한 양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전문위원으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기술사와 공장관리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나무의 품질경영 기사 전과정과 대학교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 품질관리 4.0을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품질경영 기사 유튜브 과정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품질경영 기사는 취준생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또한 빅데이터 시대와 어울리는 직장인의 자기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자격관리위원 자격으로 품질경영 기사와 품질경영 산업기사에 대해서 직업방송에서 기사 자격증의 용도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품질경영 기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면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혼자서 학습하기 어려운 통계적 품질관리 실험계획법, 신뢰성관리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생산관리 등 전 과목에 대해서 이론교육과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및 2차 시험에 대한 대비용 실기 문제와 그리고 기출 복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강의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기사에 대한 내용은 양쌤의 품질교실에 대략적으로 150컷의 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품질경영 기사는 양쌤의 품질경영 기사에 약 300컷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양쌤의 유튜브 영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한글로 구글이 전부 다 번역을 해서 보여줍니다만은 우리는 전문 용어가 많고 한국어가 아직까지 구글의 머신러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더 듣기가 좀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 자체에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 전부 타이핑을 쳐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설명의 보완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 밑에다가 특별한 내용들을 계속 삽입을 해서 제가 좀 빼먹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나무와 함께 네이버 카페에 양쌤의 품질경영 기사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학습이나 홍보를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유튜브는 과거에는 모두 공개로 하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론편은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은 카페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에 질문한 내용들 대부분이 카페를 보면 카페에서 이미 질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달고 있는데 내용이 중복적으로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 자체에서는 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들을 질문하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계속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공유시키고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페로 전체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자체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내용을 알 수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아예 카페에서만 문제풀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비를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꼭 양쌤의 품질경영 기사 책을 사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카페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보는 것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카페는 유튜브가 1년 되었을 때 카페를 만들었고요. 현재 카페는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1,100여 분 정도가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카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품질경영 기사, 필기, 실기, 산업기사 필기, 산업기사 실기가 있어서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오타라든지 또는 교재에 궁금한 사항들은 여기를 통해서 질문들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사 시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리뷰 강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전부 이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학습을 하신 분들이 기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기술사에 관한 내용도 역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몇 분을 데리고 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모든 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 영어라든지 등등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는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품질 문제들 모두 해결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이트가 대한민국 품질의 커다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쌤 품질경영 기사와 산업기사의 수험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쌤 품질경영 기사와 산업기사 수험서는 유튜브 강의의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좌가 이 양쌤의 교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문제풀이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쌤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촬영은 이나무와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양쌤 교재의 특징은 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물론 유튜브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옆에 보면 이해팁이라든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특별한 내용이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프리노트처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15년 이상 시험 문제를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에 대한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라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함께 이 옆에 있는 술술 풀어쓰는 노트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옛날 문제들을 그대로 흡입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품질경영 기사는 10년, 산업기사는 15년간의 출제 문제들을 그대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대로 편집했는데 시험 문제는 순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범위별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건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세 항목별로 시험 문제를 모두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출제 연도가 그리고 출제 차수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문제가 여러 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의 숫자만 바뀌거나 글자 하나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유사 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유사성이 높아서 특별히 문제를 더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숫자가 많은 것들은 그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많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만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최소한 60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들의 방향 중에서 무엇이 시험에 많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사 중에 하나가 3년에 한 번씩 품질경영 기사 시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준이 확정해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기존 3년과 바뀐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들은 없으니까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시험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필기 과목은 5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수는 아시다시피 20문제입니다. 근데 주요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이 품질 정보 관리로 되어 있죠. 통계적 품질 관리는 통계학이 아니고요. 품질 정보 관리가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의 항목에 관련되는 것이 통계학은 크게 중간 고비가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세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세 항목이 몇 개냐 하면 9개죠. 이 9개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 문제가 통계학 쪽에서 9문제가 나온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20개가 딱 맞지 않고 18개나 22개인 경우도 있는데
최대.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시험 나오고 그 정도다. 플러스만 한두 문제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9문제니까 사실 이 전체에 걸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8 내지 10문제씩이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게 3이고 이게 5개고 하나죠. 시험 문제가 3대 5대 1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11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좋겠지만 실제로 이 모수와 통계량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확률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크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한 문제씩은 나오지 않고 통으로 해서 3문제 내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6년 동안의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 6년 동안의 출제 문제들을 출제 경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3번 보니까 3문제씩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2번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마지막 시험은 각자 개별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공통시험이 아니어서 그건 분류할 수가 없으니까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2번인데 보시면은 문제가 19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9문제 아니면 10문제가 출제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범주는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8문제죠. 지금 현재 8개. 뭐 이렇게 되죠? 2 아니면 3개. 그렇게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3문제씩 딱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마지막에 2문제여야 되고. 예, 이것도 보면 거의 3문제, 한 문제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쪽도 지금 5문제가 돼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5개 내지 6개.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시험에 대해서 경향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굳이 안 봐도 이 세세 항목만 쳐다보면 충분히 내용이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쌤 품질경기사를 학습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쌤 품질경기사를 학습하는 방법은 먼저 양쌤 품질경기사와 양쌤 품질교실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쌤의 품질경기사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해놓게 되면 일단 교육 준비가 이제 끝난 거고요. 학습은 먼저 품질경기사나 산업기사에 대해서 이론서가 있습니다. 이 이론서를 과목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모를 겁니다. 원래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한 과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려울 건데 그냥 한 번은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을 듣고 나서 일단 통계학 교육이 끝나게 되면 다시 통계학을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론을 2번째 들을 때는 이론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십시오.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이론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론을 한 번만 듣고 문제풀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론을 한 번 뒤까지 들어야 앞에 게 이해가 가는 법입니다. 통계학이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앞에 걸 다시 들으면은 그때는 앞에 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뒤에 걸 안 들은 상태에서 앞에 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모르더라도 2번째는 듣고 문제 풀고 듣게 문제 풀고 해가지고 이론을 완성시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뒤에 있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는데 현재 그 객관식 기출문제는 문제풀이를 안 해놨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한 2-3개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줌으로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이거 이외에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그 학습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 시험 때마다 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올려놓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푼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서 전체적인 약점을 보완하시고 수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로 잡아야 할 점수는 80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80점 정도를 받을 정도로 학습을 하셔야 2차 시험을 무리 없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대충 뭐 나는 한 달만 합격했다. 이런 사이비 말씀 듣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나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사에서 필요한 것은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품질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제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공 파이팅!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